안녕하세요. 월가 아지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유튜브를 운영해 왔는데 아직 한 번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채널과 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자주 저에 대해 질문하셨던 부분들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채널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투자 강의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S&P 글로벌이라는 금융회사의 뉴욕 기업 본부에서 리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S&P 글로벌로 입사한 것은 아니고 원래 켄쇼 테크놀로지 소속의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켄쇼는 골드만 삭스가 투자했던 핀테크 회사인데 이세돌 씨와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를 제치고 미국 AI 업계 사상 최고가로 인수되었던 인공지능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켄쇼와 S&P에서 일하기 전에는 월가제 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과 홍콩에서 헤지펀드 설립에 참여했다 실패했고요. 그전에는 시카고에서 옵션 프랍 트레이더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은근히 군대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국적은 한국인데 영주권을 땄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군대는 2008년도에 KCTC라는 곳에 대한군 대대라는 곳에 있다가 2009년도에는 레바논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군대 썰도 재미난 게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경력은 데이터 과학자 약 4년, 트레이딩 약 4년 정도고 그 외 월가지 썰에서는 이제 보스턴과 홍콩 경험을 좀 길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헤지펀드에서 삽질했던 기간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군대 2년이 있습니다. 그게 제 경력이었고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뇌과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학부 시절에는 일본의 리츠메이칸 APU, 홍콩 중문대학, 중국의 칭화대학교 이 세 군데에서 2년을 공부하고서 뉴욕대로 편입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제 썰에서 이야기했듯이 20대 중후반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30대 이후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데이터과학 석사를 졸업했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Graduate Certificate이라고 석사 수업을 석사생들과 똑같이 듣는 것인데 석사 졸업 요건인 30학점보다는 적게 18학점 정도 제가 필요한 과목만 듣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지아텍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과정, 또 뉴욕 시립대에서 발달심리학 석사 이 두 가지 과정을 지금 재학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두 개를 다니냐, 이 두 가지는 풀타임 석사는 아니고 회사를 재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업들을 한두 개씩 파트타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CQF라는 금융과학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러면 투자와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왔느냐? 먼저 시카고에서 재직하는 동안은 팀 단위 마켓 메이킹이랑 개인 프랍 트레이딩을 했는데 팀은 6명에서 8명 정도 되는 팀이었고 마진 운용액으로 3, 4천억 정도 운용했고 미국 전역의 주가지수 옵션 거래량의 10에서 15% 정도를 저희 팀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프랍 트레이딩 북은 매년 수익을 냈고 샤프 지수로는 약 2.8 정도의 성적을 냈습니다. 개인 트레이딩은 약 12년간 해왔습니다. 개인 매매는 월가제 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초반에 FX 마진이란 상품에 손대서 깡통 차고 또 시카고에서 일할 때도 기관 트레이딩은 이익을 내고 개인적으로도 옵션은 수익을 냈는데 또다시 FX 마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좀 아집으로 도전했다 깡통을 또 찼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해서 옵션만 주로 매매하는데 지난 5, 6년간은 투입 자금 대비해서는 매년 3자리, 4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막 4자릿수 수익률을 계속 내면은 막 몇십만 %까지 가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옵션을 매매하기 때문에 투입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서 항상 한 해가 시작되면 계좌에 소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다 날리면 또 소액을 추가로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성공하면 그걸 나눠서 또 베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2, 300만원 투입했는데 그게 막 2, 3억까지 가서 1000% 수익률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 3억을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2, 300억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조금 운용을 하다가 다시 그걸 몇백만원 단위로 쪼개서 베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한 번에 베팅 사이즈를 올려보지 그러냐, 몇천만원 단위로 해보면 어쨌든 더 수익이 날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가설 매매는 자동화된 퀀트 매매가 아니라 제가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사고해서 직접 포지션을 넣는 매매라서 심리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한 번에 몇백만 원 정도씩 날리는 수준이 지금 제 그릇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속해서 실패해서 몇천만 원 날리더라도 멘탈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베팅하는 단위 사이즈를 몇천만 원으로 늘리면 당연히 누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혹시나 연속된 실패로 몇억 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 본업인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힐 거고 가족과 딸과 놀아줄 때도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심란하게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제 수준에서 제 삶의 고통을 부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라서 저는 그냥 더 이상 사이즈를 늘리지도 않고 연초가 되면 다시 계좌 사이즈를 줄여서 키워나가는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도전해 볼만한데 용기가 없다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져서 대박 쳤을 때의 쾌감보다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져서 잃었을 경우의 고통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번만큼 빼고 다시 규모를 줄여서 시작한 식으로 운용하면서 마음도 그냥 안정되게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는 별도로 데이터 기반한 퀀트 전략과 시그널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지표나 차트 같은 걸 기반한 알고리즘 매매는 결국 모두가 사용하는 가격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등에서 패턴을 잘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전 그러한 전통적인 기존 금융 데이터 외에 새로운 대안 데이터, 뉴스 텍스트 데이터라던가 센티먼트 데이터라던가 위성 데이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 가격을 예측해 보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캔쇼에 있을 때 그런 대안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 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캔쇼에서는 트레이딩 쪽은 아니었으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이나 상품을 만들고 집에서는 별도로 흥미가 가는 데이터를 사서 트레이딩에 적용해보는 리서치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데이터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접해본 데이터 중에서 흥미가 가는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사비를 주고 구매해서 실험해 보거든요. 근데 대안 데이터들이 좀 비싼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사는데 쏟은 돈이 한 억대 정도가 돼서 요새는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 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이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가설 매매 프레임을 보조하는 쪽으로 그런 보조 모니터링 툴로 만들어서 매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퀀트 전략도 몇 개 가지고는 있는데 모든 퀀트 전략이나 알고리즘 매매 전략은 사실 엣지가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돌아가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새로 코딩하면서 유지 보수도 해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부업으로 계속할 효율이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민망하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건방지게 아재라고 지었느냐 나이가 얼마나 되냐 일단 아재는 경상도에서 삼촌의 어떤 친근한 말인데 일단 나이는 30 중반은 넘었고 40은 아직 안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주 시청자층이 2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제 채널 시청자분들의 30% 이상은 저보다 선배님이신 40대, 50대, 60대 분들이셔서 참 민망하고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진정한 아재로 인정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유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가제라는 닉네임을 쓰지만 내년 초 정도에는 실명도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에요. 딱히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유튜브 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느냐. 일단은 사규상으로는 S&P 글로벌의 공식 계정으로 내세우거나 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정보 보안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규로 이걸 아예 금지하는 곳들이 많고 반면 구글 같은 테크 회사들은 굉장히 그게 리버럴하고 자유로워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고 제가 지금 있는 S&P 같은 회사들은 그 중간 정도 있는 분위기라서 회사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만 좀 조심하면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 채널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자면 먼저 제가 하는 가설매매라는 것에 대해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고 또 금융시장의 가격 반영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대형 허리케인이라는 현상이 관찰되고 그게 원유업계의 유정 등을 셧다운해서 원유 공급을 줄이는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설 매매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회 현상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경제 현상이나 가격 변화로 이어질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더 심도 있게 리서치하고 검증한 후 해당 가설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과 진입 방식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 방식이 이런 식의 가설을 저변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 추종의 경우에는 저변에 깔린 가설이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것이죠. 가치 투자의 저변에 깔린 가설은 타인이 발견하지 못한 저평가된 주식이 존재하며 장기간 걸쳐서 반영된다는 것이죠. 또 차트 매매의 저변에 깔린 가설은
과거의 가격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가설매매라는 접근 방식은 투자 매매에 이르는 사고 과정들을 조금 더 엄밀히 정의하고 분석하는 틀, 그런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야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결정에는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전 세계 수십 개의 주식시장 중에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선택이 들어있고, 또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다양한 상품 중에 주식이란 상품에 투자한다는 선택이 들어있고, 한국 주식시장 속에서 반도체라는 섹터에 투자한다는 선택이 들어있고, 반도체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라는 특정 회사에 투자한다는 선택이 들어있고, 작년이나 내년이 아닌 오늘, 현재 시점에 투자한다는 선택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투자 결정이 아니라 5가지 선택을 한 것이죠. 가설매매 방법론을 이렇게 익히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는 부분들을 더 엄밀한 사고를 통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들을 발견하고 검증해보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주 컨텐츠는 그렇게 가설매매의 프레임에 익숙해지도록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설매매가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찾을 수 있게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내 사고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 컨텐츠 강의는 선행편, 기본편, 실전편으로 이어지는데요. 선행편에서는 18편에 걸쳐서 투자와 매매를 임하기에 앞서 투자라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마음가짐이나 태도, 투자할 때 생기는 심리적 편향, 그런 준비물들에 대해 다룹니다. 기본편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쌓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누구인가? 결국 가격이라는 건 그런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인덱스펀드 등의 기관들에 대해 그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시리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발견하고 가설을 세우고 리서치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텍사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거라 가설을 세웠을 때 유가가 오르는 것을 나의 수익으로 만들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원유업계의 주식일지, 원유 선물일지, 원유 ETF인지, 옵션인지, 아니면 원유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과 관련해 옥수수를 매수해야 하는지, 각 사회 현상별로 가장 효율적인 수익 실현 방법을 찾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채권이나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공부하고 모니터링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고요. 기본편 세 번째 시리즈는 경기순환과 지표에 대해서, 네 번째 시리즈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신산업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실전편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지식들을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투자와 매매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기관을 따라가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나 보조 지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투자 문제집이라는 시리즈에서는 실제 가설 매매를 행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가설을 수립하고 실전에서 매매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문제집을 푸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인의 전설 시리즈에서는 유명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채널의 구도이고, 그 외에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월가제 썰 시리즈에서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인터뷰라던가 직장 생활 및 취업 팁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최종 목적은 돈 자체가 아니라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국적인 채널 방향도 투자는 수단일 뿐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지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강의 외에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교훈이나 후회했던 이야기, 또 명상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저희 예전 모습이자 자화상이기도 한 현대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와 채널 및 컨텐츠에 대한 소개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애초에 하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평생 유튜브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항상 매스컴 등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고 못하는 편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느냐? 사실 저는 해외 생활을 17년 정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진 못했어요. 되게 사실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 몇 년 정도 되어서야 가정도 생기고 딸아이도 낳고 회사 생활도 만족스러우면서 연봉도 5억에서 6억 정도 충분히 받고
개인적인 투자도 잘 되고 여러모로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라서 사실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런데 월가제설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20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 저를 도와줬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위해서, 그리고 2042년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의 제 커리어상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하면 헤지펀드 쪽으로 가는 루트가 일반적이에요. 이쪽 업계도 지난 몇 년간 데이터 과학 열풍이 불고 있고, 켄쇼가 나름 월가에서 네임밸류가 있어서 회사가 S&P에 인수된 이후에 헤드헌터들을 통해 그런 헤지펀드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매주 링크드인으로 연락 오는 헤드헌터들 중에서 한두 명은 헤지펀드 쪽인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면접 자체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현재 받는 대우가 헤지펀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직장 안정성이나 받는 스트레스나 워라밸까지 따져보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주변의 트레이더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고 퀀트 업계도 많은 전략들이 평준화되고 엣지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느꼈어요. 저는 과거 시카고에 있을 때는 사라져갈 유물과도 같은 거래소 피드의 트레이더들과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어찌 보면 트렌드에 뒤처져 과거에 살았고, 데이터 과학으로 전향한 이후로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현재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이 트렌드 내에서 이직하는 것은 그저 현재를 맞춰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카고에서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미래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과연 그 미래가 무엇일까?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켄쇼에 입사하고 4년간 훌륭한 팀에 들어가서 교수 출신 팀장님과 다양한 분야의 박사 출신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컴퓨터 과학, 응용수학, 물리학, 화공학 등 그런 다양한 분야의 박사들과 교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트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고 특수한 형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자 헤지펀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현재 2020년대 시점에서는 조금 허황되어 보일 수도 있는 공상과학 이야기 같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과 풀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 3년 정도 구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10단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계획을 1단계에 착수해서 2020년 9월에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실 유튜브의 모든 내용들과 커리큘럼도 오랜 기간 구상해서 이렇게 미리 짜놓은 것들이고요. 현재 2단계에 와 있는데 내년 초 정도에 3단계로 이행할 것 같고, 그때가 되면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계획은 계속될 것이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집필할 예정인데 이것은 상업적으로 출판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데 그걸 연말까지 1년 반어치를 전부 모아서 그 돈으로 자비로 책을 찍은 다음에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요새 출판사분들이 연락이 종종 옵니다. 이제까지 7, 8군데서 연락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구독자가 확보되어 있는 주식 유튜버가 책을 쓰면 최소한의 판매량이 확보되니까 그런 제의들이 요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판사를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가감없이 쓰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인쇄 수익도 탐나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도전이 제 인생 마지막 도전인 만큼 실패하더라도 행복한 추억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13,000원을 받고 판매한 책은 읽고 소비되고 버려지게 되겠지만 직접 제가 정성을 들여서 굉장히 퍼스널하게 적은 그런 편지 같은 책은 누군가에겐 그 13,000원 이상의 의미가 될 것이고 저에게 있어서도 행복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선행편 12편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크게 3가지, 소비, 경험, 그리고 헌신, 이렇게 있다고 해요. 소비와 소유는 그저 일회성의 효용을 띠고 사라져가지만 경험과 헌신은 기억 속에서 계속 재조합되며 그 사람의 인생 후반부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겠지만 적어도 값진 기억이라도 만들자, 그런 생각에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얼른 써서 그때까지 유튜브 수익으로 인쇄해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제 정식 소개와 채널 소개 그리고 제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